이 종목들은 왜 그랬을까요? 오늘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볼 거고요. 반도체 장비 부품주들 한번 볼까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분을 다 반납하긴 했지만 그래도 강한 종목들 분명 있습니다. 소유브레인 대표적이죠? 장 초반부터 강해서 지금도 8% 넘는 상승 유지가 되고 있고요. 유니테스트, SFA 반도체 등등도 강한 모습입니다. 앞서 대장주 투톱이 계속 앞장서서 가고 있으니 이들 종목들도 계속 눈이 갈 수밖에요. 오늘 시장에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지금의 반도체 상비 부품주들 한번 보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주가 한번 볼게요. 둘은 둘 다 보합선까지 밀렸네요. 삼성전자 딱 6만 원, SK하이닉스 딱 10만 500원 이렇게요. 장 초반에는 또 가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는 오늘 장중 내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어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얘기는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도 볼게요. LG전자의 상승폭은 크게 줄어들지는 않아요. 지금도 2% 넘는 상승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긴 삼성전자와는 비교할 것이 못 되는 것이 주가가 워낙 바닥이니까요. LG전자 이제는 턴할 때가 된 건지 오늘 수급도 괜찮거든요. 68,300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구간이 과연 온 것인지 이 종목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모비스 볼게요. 현대모비스도 상승분을 켜고 있긴 한데 미미하죠. 강보합선 정도로 진행됩니다. 현대자동차, 완성차 업체들과는 다르게 이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한 해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꾸준히 가파르진 않지만 완만한 우상향 그림을 그려가고는 있는데요. 친환경차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뷰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부품단으로서 대장의 격을 보여주고 있는 현대모비스입니다. 24만 3천 원 기록되고 있고 오늘 이 정도의 흐름으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 SDI 볼게요. 시장 많이 눌림이 나오고 있지만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 삼성 SDI인데요. 이 종목 또한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긴 했네요. 그래도 신고가 영역입니다. 26만 5천 원 구간, 올 하반기에 전기차 시장이 살아난다던데 라는 뷰들이 쏟아지면서 작은 2차 전지 관련 부품주들부터 이제는 대형 배터리 업체들까지 뛰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4거래 연속의 상승일 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인터로조 보겠습니다. 해외 시장으로의 매출 성장세가 두드러진다라는 포인트가 계속 전해져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유럽 등지에도 인터로저의 그 뷰티 렌즈 있잖아요. 색깔 들어간 렌즈 수출이 굉장하다라고 하는데요. 주가 4% 가까운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 뉴스가 새롭게 들린 뉴스는 아니거든요. 사실 주가의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를 좀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26,350원이고요. 다음은 네이버 볼게요. 이 종목도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대표 종목 가운데 하나죠. 오늘 19만 원, 이제 20만 원 선 바짝 붙어 있는 상황인데요. 올 한 해도 자회사, 라인을 비롯한 자회사 실적에 힘입어서 네이버 주가 잘 갈 것이라는 전망 많은데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누러 가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먼저 챙겨볼게요. 매번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마다 최근에는 이 종목 여쭤요. 어떻게 보시는지. 워낙 화제가 된 종목들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오늘은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말하는데 어떻게 이제는 좋긴 한데 좀 크게 오를 만한 욕심은 좀 버려야 되는 구간인지 점검을 해주십시오. 왜 이런 겁니까 오늘? 그냥 쉬어가는 걸까요? 제가 2주 전인가요? 3주 전에 했을 때도 삼성전자 네. 했던 것 같은데 그때 그랬었어요? 제가 글쎄요라고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도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갈 당시였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추가 네. 상승 제한된다더니 어떻게 똑같이 생각하시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러다 잠깐만 그래서 추가 상승 좀 제한이 될 거고 그리고 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추정 매수 가능할까라는 얘기 말씀드렸는데 네. 아마 앞으로 계속 그런 흐름이 제가 볼 때 나올 것 비슷하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액면 분할 이전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 그냥 말 그대로 딜리트 돼버린 것 같아요. 삭제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영역으로 계속 이어나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것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업황 바닥 기대가 외국인들의 러브콜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2019년 11월 28일 날 JP모건에서 아시아 담당 책임자한테 어떤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국과 인도에 대해서 비중을 늘려라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탑픽주로 제시했던 게 삼성전자 카카오입니다. 근데 시간 지나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게 이제는 언제 나왔었다고요? 11월 28일 아, 설리반 아시아 책임 담당자가 네, 네. 얘기를 했던 건데 네. 아시아 증시의 비중을 확대된다. 이제는 채권에서 주식으로 성장률에서 네. 가치주로 얘기를 하게 되면서 탑픽주 두 개를 삼성전자 그리고 카카오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흐름을 보면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얘기를 뜬금없이 JP모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또 뭐냐면은 2017년 9월 달에 또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당시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업황 고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찬물을 그죠? 확 끼얹었었죠. 참을 끼얹었죠. 네. 근데 반대로 또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공교롭게도 IT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어떤 수익원 확보를 통한 매출 성장세에 대한 기대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카카오, 그리고 삼성전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아무래도 삼성 또 여전히 뭐 삼성전자 중심으로 IT 섹터에 웃고 우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그런 리포트 뭐 100%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은 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주체가 외국인이라는 점을 우리 한번 상기를 해보게 된다라면은 뭐 그런 리포트를 참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리포트들로 인해서 새로운 영역으로 계속 앞으로 진행이 돼 나갈 건데 어쨌든 지금 뭐 디램 업황 바닥 기대감 물론 바닥은 맞습니다. 바닥은 맞지만은 바닥인 거죠. 바닥인데 너무 좋게 좀 많이 포장되고 있다라는 게 조금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 연인들 간에 이렇게 좋은 점, 나쁜 점이 있거든요. 근데 항상 좋을 때 그 좋은 점만 봐요. 근데 둘이 또 사이가 안 좋을 때 나쁜 점을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 좋은 점만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좋아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요즘에 이 두 종목 포트에 없는 분들은 네. 소외감이 제법 클 거예요. 왜 내가 국내를 대표하는 이 종목을 안 샀을까 하는 생각을 또 이제서야 네. 하신단 말이에요. 뭐 늘 전략 세워주실 때 추정 매수하자 뭐 네. 이런 말씀 많이 주셨는데 타이밍을 좀 잡아야지 이걸 포트 안에 넣어둘 텐데 타이밍을 못 잡겠어요. 이게 또 똑같은 얘기 할 거란 대답을 들을 거지만 또 똑같은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게 조정시 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예전 얘기를 2주 전, 3주 전 얘기를 꺼냈었냐면 그때 당시도 그때가 지금 12월 10일, 뭐 13일 이렇게 갑자기 또 급등할 때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될 거냐 물어봤을 때 똑같은 얘기를 드렸어요. 뭐 추격 매수는 할 수는 없고 조정이 나오게 되면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근데 조정이 안 나와요. 지금 지금 조정인가요? 지금? 오늘? 앞으로 또 조정을 기다려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네. 그러니까 이게 텀이 좀 길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도 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해서 추격 매수가 아닌 추정 매수를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가는 건 조금 제가 봤을 때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한 번 더 나올 때 기다리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참 그 조정이 딱 나왔을 때 제가 딱 나와가지고 딱 얘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좀 네.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2주 전,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말씀드렸듯이 또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봐야 되는 종목이면은 분명하다라는 거 투자 의견 좋아요. 드디어 찍습니다. 그러면 조정 시 매수 따위 필요 없는 LG전자를 한번 볼까요? LG전자 오늘 반등 좀 그래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좋은 얘기는 사실 막 뚜렷이 들리는 건 없죠. 여전히 모바일 이 사업부에 네. 대한 걱정은 뭐 여전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반전할 틈을 LG전자는 올해는 좀 도모할 수 있을 네. 것인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많은 사람이 서쪽으로 가는데 혼자 동쪽으로 가는 게 맞나라는 고민이 되는 종목이에요. 한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IT 섹터 얘기할 때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모두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LG전자 얘기는 안 해요. LG전자를 안 산다는 얘기겠죠. 실례로 많은 사람들이 현대차, 기아차 얘기하는데 쌍용차를 사는 게 맞을까요?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자꾸 뜬금없는 얘기를 하냐면은 그냥 시장에서 주목받는 종목, 매수되는 종목을 사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LG전자는 상반기 때 신제품이었는지 가전제품, 뭐 TV 많이 팔려가지고 실적이 잘 나왔다가 연말 되게 되면은 또 블랙 프라이데이 하면서 마케팅 비용을 쏟게 되면서 부진한 실적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최근 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은 2조 4천억, 2조 7천억, 2조 5천억에서 정체가 돼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아진다는 얘기는 나오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굳이 LG전자를 선택을 한다?
조금 상대적 소외가 되겠죠.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답은 그거예요. 상대적으로 소외가 돼 있다라는 거. 근데 이 소외 현상이 벗어나지 않는 이상 제가 봤을 때는 LG전자 7, 8만 원대를 돌파를 한다?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 상대적으로 소외가 될 때는 소외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종목이 있기 때문에 상대 소외가 되는 거기 때문에 LG전자는 제가 봤을 때 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이 현상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조금은 보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팀장님. 지금 현재 시장에서요.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잖아요. 좋지 않나요? 네. 살만한 종목들이 팀장님 눈에 많이 보입니까? 살만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 뭐 많이는 아니지만 보여요. 많이는 아니지만 보이는데 그 종목들의 저도 결정 우선순위가 그래도 우상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판단 기준이 들어가요. 네. 그걸 먼저 보고 내용을 보고 요새 조금 이렇게 내용을 보고 종목을 그 차트를 봐야 되는데 요새는 좀 바뀌어가지고 차트를 보고 내용을 봅니다. 그럼 차트를 보고 우상향을 하고 있다? 어떤 이유로 가는지 네. 그걸 먼저 찾게 되죠.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만 볼 게 아니라 2018년 8월 달 이후부터 보게 되면 결정적으로 봤을 때 주가는 7만 원대 전후로 해서 박스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참 지겹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상대적 소외된 이유가 뭘까요? 이전에는 전장 부품에 대해서 신적 모멘텀을 갖고 가다가 오늘은 또 차량 인포테인먼트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즉 전장 부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LG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주된 캐시카우가 있지만 그 주된 캐시카우에 대한 어떤 평가가 좋냐 나쁘냐 딱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볼 수밖에 없고 LG전자는 상대적으로 안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직도 투자 의견은 보수적이신 거. 나빠요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LG전자. 얘가 예전에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보수로 봤다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유가 그러니까 사야 될 이유가 발생되게 되면은 의견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아마 재작년에 네이버 카카오도 부정적인 시각들이 일색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달라졌죠. 저희 LG전자는 나빠요 도장 찍고요. 네이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상향하고 있는 그림 일단 나와주고 그리고 내용도 실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데이터 3법 이야기 다 호재로 이끌 수밖에 없는 이슈들이 도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종목은?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네이버보다는 카카오를 더 좋아하는데. 그래요? 네. 근데 네이버랑 카카오랑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데이터 3법에 대한 부분들은 딱 이건 것 같아요. 일단은 개인 정보를 가지고 와서 상세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공의 데이터를 만들고 이게 빅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플랫폼이란지 그리고 컨텐츠를 만든다. 요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특화된 회사가 네이버와 그리고 카카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여기서 한 번 더 진보를 해보자면은 이 가공된 빅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 블록체인 또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쪽으로 보게 된다면 또 카카오가 또 네이버보다 한 발 더 앞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런 부분을 떠나서 데이터 3법에 대한 어떤 수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보는 게 맞지 않겠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도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자회사들의 어떤 실적 그리고 그동안 투자된 어떤 그 컨텐츠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수익으로 조금은 창출돼 나가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야후 재팬과 합병을 통해서 계속 글로벌 쪽에서 글로벌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앞으로 매출 6조 원 돌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IT계 하드웨어가 아닌 IT계 소프트웨어 쪽에서 대장주 역할을 할 부분이 지금 IT 쪽의 하드웨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잖아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카카오 네이버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좋아요 의견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도 카카오 쪽으로 조금 더 네. 뭐 긍정적인 뷰는 펼쳐주시는 것 같고 앞으로도 한번 이 종목들은 팀장님 나오실 때마다 좀 체크 들어가도록 할게요. 삼성 SDI 보겠습니다. 배터리 대형 업체들 뭐 LG화학도 마찬가지예요. 나란히 뭐 4거래일 연속의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고 최근 들어서 전기차 부품주들의 상승세도 잇따라요. 이 종목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볼까요? 조금은 SDI 같은 경우는 좀 오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흐름이요?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 3일 동안 흐름이 좀 오버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슈는 그거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유럽에서 2050년까지 그린딜 정책을 할 것이다. 요거잖아요. 어찌 보면 테마거든요. 테마인데 그래서 그 테마 얘기를 왜 드냐면 삼성 SDI는 이제 전기차 테마가 아닙니다. 실적이 나와야 될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그린딜 정책 때문에 앞으로 유럽의 어떤 전기차 판매량 예상치가 어떻게 되는지 좀 봤어요.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올해 55만 대, 내년 69만 대, 그리고 후내년은 100만 대가 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물론 BMW라든지 유럽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이 회사가 납품을 분명히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폭발적인 어떤 실적 석상세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풍선 효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강남 쪽에 묶어놓으니까 강북 쪽이라든지 강 건너 강북 쪽에서 부동산 값이 올라가듯이 지금 IT 섹터 쪽에서 삼성전자 하이스만 너무 가다 보니까 좀 핑계거리가 나타나게 되면서 삼성 SDI, 삼성전기가 동반적으로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보기엔 그 이하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혹여나 들어서. 이익 보신 분들이라면 네. 차익 실현 계기로 삼는 지금이 돼도 괜찮다. 네, 지금은 말씀을 단기적으로는 이해해요? 차익 실현하는 게 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익 실현하고 난 다음에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5만 원대가 계속 고점이었거든요. 네, 단기적으로. 그래서 그 25만 원대를 계속 지켜주는지 그 여부를 좀 계속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고점 돌파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고점 돌파하고 난 다음에 안착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야 다시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추격 매수가 아닌 추적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25만 원 돌파되고 난 이후에 25만 원 이상대에서 조금 이제 안착 흐름이 나오는지 그 부분을 좀 먼저 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투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을 일단은 긍정적이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생각에서 글쎄요. 요 의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점검해봅니다. 한 종목 더 갈게요. 인터로조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긴 한데요. 새로운 이슈가 막 엄청난 깜짝 놀란 이슈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을 하고 있는 이 종목 추적 들어갑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이 종목은 지금 나온 뉴스라면 이미 주가가 갔어야 정상이지 그죠?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주가가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지만 26,000원 네네. 보셔 정체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조금 제가 봤을 때 LG전자와 똑같은 이유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250억 원을 좀 상회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래서 결론은 실적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250억, 300억, 400억, 600억 이렇게 가는 흐름이 나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18년 10월 달에 주가가 3만 원대에서 요게 17,000원대까지 급락을 했던 원인이 딱 하나입니다. 실적.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 횡보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250억 원을 상회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뭐 신공장 증설이라든지 해외 쪽의 매출이라든지 이커머스 이런 부분 매출 통해서 실적이 개선이 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 추적 매수하더라도 늦지 않는 종목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조금 관망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저는 이거를 글쎄요라는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실적 문제, 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되느냐, 그거를 조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말씀 나눠본 종목들 가운데 탑픽을 하나 꼽아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냐 아니면 IT의 소프트웨어 탑인 네. 네이버냐, 이 둘 중에 골라보자면 어디로 한 표를 던지시겠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다 탑픽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살짝 피해가서 네이버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뭐 실질적으로도 뭐 충분히 추가 네. 상승 가능하다라는 시각이신 거 맞죠? 예. 네이버 내일장 탑픽으로 올려두고요.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오늘 또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